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이 있습니다.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뭐 당연히 직각삼각형 구해가는 것이 좀 편리하죠. 그럼 이제 전체에서 직각삼각형 만들기 확률을 빼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 즉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 빼기, 자 6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좀 삼각형을 만들겠고요. 자,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요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제 지름을 표현해야 되겠고요. 자, 요런 지름이 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육각 6개의 점이니까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4개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좀 계산을 좀 이제 잘 처리해주면 되는데, 6 컴비네이션 3 그러면 5, 4, 20이 들어간가요? 5 곱하기 4 처리되겠고, 3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또 약분이 또 하나 지워지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3 빼니까 5분의 2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0p 이곳에다 무려 10을 좀 곱하게 해달라. 그럼 뭐 결과는 이제 4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좀 내도 되는데, 아닐 확률을 해서 여사건 형태로 좀 처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가지수 셀 때 지름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거 이제 아이디어죠. 지름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지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점 개수에서 카운팅하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게 되면 직각삼각형 확률을 좀 쉽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셨죠? 자, 1번 마무리합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연속하는 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아이고, 2개일 때, 3개일 때 또 구해야 되겠고. 자, 요건 좀 불편하네요. 역시 이것도 좀 여사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호. 자, 1에서 그러면은 8개에서 3개 공을 꺼내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건 뭐죠? 연속하는 경우가 없다. 자, 그럼 경우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이 있고, 공을 좀 나열하는 개념이랑 똑같죠. 그럼 이제 이렇게 6개의 틈에다가 6개의 틈에서 이제 3개의 틈을 골라서 공을 나열하니까 6개의 틈에서 3개의 공을 나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런 곳에서 공을 골라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1 빼기 뒤에 이제 3개 선택이니까 나누는 부분 똑같다면 8, 7, 6 처리해주면 되겠고, 6, 5, 4 이렇게 처리해서 6, 6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4가 약분돼서 2 이렇게 처리되면 1 빼기 14분의 5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4분의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때 14를 또 곱하기 해서 이제 9를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되셨죠? 근데 뭐 연속해서 이제 6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개에서 3개 선택하는 부분들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이렇게 2개 이상 연속하는 부분들의 반대는 연속하는 숫자가 좀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8개를 나열하는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5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틈 부분들에다가 선택된 것들 그렇게 좀 나열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처리를 해가면 좀 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자, 근데 이제 벌써 2번부터 만만치 않게 이론들이 조금 살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씩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3명이 각각 임의로 하나의 요일을 택할 때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하겠다. 또 적어도 2명이네요. 그럼 2명이 같을 수도 있고 3명이 같을 수도 있고. 오호, 요것도 또 여사건이 좋은 풀인 것 같습니다. 연타석으로 지금 6건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요일을 선택하는 것은 뭐 7가지씩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택했을 때 이제 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6건을 반대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6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7은 하나가 좀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은 1 빼기 4, 7, 7, 49에 5, 6, 3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해서 계산을 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분의 49-30에서 계산해서 이제 PQ를 구해 가는데, 다시 또 이제 P에서 또 Q를 빼라고요? 위에 걸 또 빼는 이런 형태라면, 그러면 뭐 결국은 여기 답 30이 답이 되는 건가요? 그죠?
49에서 49-30부터 빼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P-Q는 그러면 3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지금 6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잘 설명한 거 맞죠? 적어도 이렇게 되니까 6건이 이제 바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어쨌든 이제 적어도 2명 이상 대표적인 6건 문제 표현이니까 이게 좀 같아지는 요일이 없는 이런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보는 과정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했을 때 점점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 함수 대항에서 점점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형태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확률 6의 4제곱 되겠죠. 주사위를 4번 던졌습니다. 점점 커진다. 주사위니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6개의 숫자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는 중복조합을 이용한 그런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의 4제곱은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합하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산수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6의 4제곱 돼 있겠고 자, 요거는 이제 4, 3, 2, 1 쓰면 되겠고 9, 8, 7, 6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 3은 6 저거를 좀 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또 이제 처리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2가 되는 건가요? 4, 2,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 부분들도 이제 약분을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6, 6, 6, 6 일단 4개 쓰겠습니다. 되죠? 자, 근데 9를 또 이제 3, 2, 7 이렇게 쓰게 되면 2, 3은 6. 이거 이제 한번 지워지는 거 보이지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 다음에 3도 약분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되니까 36에 2 곱하겠으니까 72가 되겠고요. 분자는 7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72분의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2개를 또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79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뒤에 계산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익힌 대로 이제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은 여기 이제 점점 커져가게 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이게 이제 중복 조합에 의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사실을 공부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수성 A, B, C, D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되겠다. 또 적어도라는 표현이 또 나왔나요? 오호, 그렇군요. 자, 요것도 또 이제 또 중복조합인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꼴 16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복조합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해야 되니까 A라는 이런 부분들을 A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런 부분들 4를 빼니까 12 이렇게 처리가 돼서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해서 1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딱 매치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 딱 구했고 적어도 하나 홀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경우니까 우리가 이제 짝수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꼴 16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짝수가 돼야 되면 이번에는 A라는 이런 부분들을 2A 프라임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좀 어긋나죠.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A 프라임은 이제 0이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조건에 좀 충족시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계산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 이제 이 8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8 되겠고 또 2를 나누는 거 해주니까 또 4가 되는 건가요? 와우.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 4H4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 4개 중복을 해서 4개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자, 이게 적어도 됐으니까 6건 형태의 필이죠. 4H12, 4H4 이렇게 되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16에 15 컨비네이션 12 그럼 이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고 8에 7 컨비네이션 4도 이렇게 3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1 빼기 15, 14, 13, 그 다음에 7, 6,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게 2, 3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2, 7이 14 이렇게 소거하면 되죠. 3, 5, 15도 소거가 되는데요. 와, 그렇군요. 그럼 1 빼기 1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13분의 12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 근데 이제 또 빼기를 하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P가 좀 더 큰 숫자니까 1 차이 났으니까 1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중복 조합인데
이게 자연수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와, 중복조 활용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짝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2a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꼴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이제 2 빼니까 이제 8이었고, 또 이제 여기 나누기 2 있으니까 이렇게 4 되는 거고. 와, 그러니까 뭐 중복조합을 내고자 한 거군요. 그죠? 자연수 조건, 짝수 조건. 되죠? 확률적으로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여사건. 이번 동우역은 뭐 여사건의 개념이 좀 부족했으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벌써 몇 문항인가요? 몇 개 보는 뭐 많이 진행도 안 되는데 여사건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준영, 희선, 연수, 지윤에게 같은 종류 사탕 6개를 나눠줍니다. 준영과 희선이가 받은 사탕 수가 합이 4가 되거나 지윤이가 받은 사탕 수가 1개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확률에 뭐 덧셈 정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사탕을 나눠주는 거다. 사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사탕 받은 개수를 A, B, C, D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6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 자,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둘이 또 받는 개수가 좀 4가 되거나 이런 것은 A집합이라고 해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4가 된다고 치면, 그죠? 뭐 A 플러스 B가 또 4가 되는 이 가지수 자체는 또 그럼 뭐 몇 가지죠? 이건 뭐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C 더하기 D는 그럼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 가지수가 그러면 5 곱하기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가지 맞죠? 여긴 또 0부터 2까지 이렇게 차려주면 돼. 3가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괜히 뭐 공식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 쓰게 되면 2H4 곱하기 2H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식이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3 곱하기 5에서 1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지훈이가 한 개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식에서 이제 여기 부분 이제 1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죠. C를 1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D는 이꼴 6, 아이고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3H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게 해주면 8에 7 커미네이션 5는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요? 3, 7이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1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야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6 했는데 여기는 1 돼 있고 여기는 4가 되는 이런 경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죠? 그럼 여기 뭐 자동으로 1 되는 거니까 여기 가지수가 5가지였으니까 5가지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15가지, 21가지 빼기 5가지가 되겠고요. 전체 개수도 해야죠. 전체 개수 안 구해놨나요? 34개 중복하는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9 컨비네이션 6 3 처리해주면 되겠고 9, 8, 7,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 4, 8, 3, 3은 9 이렇게 처리됐죠. 3, 4,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 7이 14 이렇게 되니까 84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확률 84분의 계산 예뻐져야 되는데 31을 되네요. 31은 뭐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숫자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85. 와, 이거 다행이네요. 84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럼 분자 30일만 계산하라 이런 뜻인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 중복조합에 대해서 덧셈 정리 형태죠. 원래는 이제 문제 자체가 이쪽에 뭐 준영이와 희선이가 받을 수 있는 사탕 개수 이런 부분을 A라고 해주면 지금 P, A 합 B를 좀 구해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처음 구해간 부분들이 뭐 PA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구해간 거겠고, 그 다음은 뒤에가 1 되는 부분 여기죠. 뭐 요게 이제 PB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교집합에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개수로 좀 처리해서 구한 거니까 뭐 덧셈 정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된 개념에서 차분하게 이제 하나 둘 이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정수 xy 순수상 중에서 한 개를 택했는데 곱하기 한 것이 288보다 커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36이란 얘기는 양의정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 35에서부터 쭉 해서 35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35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전체 가지수는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곱하기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두 수 차이가 작은 형태가 되게 좀 1 곱하기 35는 뭐 35가 되지만 2 곱하기 34 해주면 벌써 숫자가 대폭 커지거든요. 점점 큰 숫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25하고 12를
곱하기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25,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직도 288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 더 줄이고 14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12를 또 곱하기 해주면 8에다가 48 되는데 24 되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2288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숫자를 좀 키워가는 입장에서 따지면 12 곱하기 24에서부터 13 그러면 23 이렇게 이제 점점 이쪽은 키우고 이쪽은 줄여가면 되겠고 나중에 이쪽에서 24에 12까지 이렇게 좀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 개수를 좀 열심히 카운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빼면은 12개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1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35분의 13개 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뭐랄까요? 뭐 기본 상식이랄까 하는 요소가 조금 필요하네요. 뭐 일단은 뭐 개수 35개 구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곱하기 했을 때 1 곱하기 35, 2 곱하기 34, 두 수 차이가 이제 점점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이제 최대가 이제 커져 가려면 숫자가 이제 자꾸 이제 같은 숫자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25, 11 이렇게 부인 부분들 계산하기 좀 수월해서 275 나오는 부분들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칸 더 크게 했을 때 288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숫자 계통이 이제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순간순간 좀 센스 있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시험 장소에서 어찌 생각해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니까 평상시에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쌓는 그런 문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자, 나온 치역이죠. 나온 결과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오호호. 자, 3의 배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숫자 자체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는 게 좋겠죠.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좋겠고, 일단은 3개의 숫자들을 다 더하기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나머지가 111 이렇게 같거나 나머지가 222 같거나 나머지가 333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23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성될 만한 요소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도록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구하면 되겠죠. 111.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1인 녀석은 이제 숫자가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가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쪽은 이제 전체 8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2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숫자 2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3도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가지수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가지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들이 이게 꼭 F1이 되라 이런 보장이 없죠. F1, F2, F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좀 나열하는 개념이 또 여기다 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팩토리알 즉 6가지가 또 가미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함수 대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지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우리가 구한 것은 8에다가 11 그럼 10에다가 또 12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2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하나 약분이 좀 되겠죠. 약분해서 이제 이 처리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48, 3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32분의 11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32분의 11 되죠.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은 이렇게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 곧바로 풀이하려고 욕심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수를 좀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구성들을 좀 어떻게든 찾는 거죠. 3개 숫자 합해서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구성, 그거에 해당하는 가지수 구하기 이런 형태 좀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의 배수와 관련한 문제풀이다.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인식하고 공부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곱이 소수가 이거나 소수요? 알겠습니다.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는 2, 3, 5 이렇게 되는데 두 숫자의 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겠고요. 뭐 홀수는 그냥 홀수 곱하기 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무난한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요쪽이 이제 또 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A집합, B집합을 했으면 이제 이게 지금 P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니까 PA 확률 더하기 PB 확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게
예, 교집합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뭐 36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곧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주사위 순서 바꾸는 거가 있으니까 세 가지에 이제 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 3 곱하기 3에서 9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빼기 홀수이면서 소수인 경우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3, 5가 되는 거니까 1, 3 그래서 이건 좀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 그렇게 되면 36이 되겠고 여기가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 약분이 안 되겠네요. 36분의 1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자, 요거는 뭐 덧셈 정리 중에서 뭐 특히 이제 소수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좀 그나마 좀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의어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확률들 주어져 있을 때 A의 여집합 확률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돼가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 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게 이제 1-P A 합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A 합 B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A 합 B의 확률 이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데 요건 좀 그럴싸하게 표시해주면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자, 덧셈 정리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뺄 게 없는 거죠. 자, 이 확률이 지금 문제 어떻게 했죠? 8분의 1이었으니까 뺀 이 결과니까 이건 이제 8분의 7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주어진 것이 차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A 확률 빼기 B 확률 이 결과가 4분의 1 계산상 이제 8분의 2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식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더하게 해주면 2배의 P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8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A와 확률을 2로 나누니까 16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A 확률이 16분의 9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집합의 확률은 자, 16에서 9를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럼 16분의 7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확실하게 딱 그래서 이제 기억되어 있으면 문제 주어진 부분 드모르간 법칙을 가볍게 표시해 주고요. 이때 이제 A 합 B 확률들을 구할 수 있겠고, 문제 주어진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덧셈 정리에 배반 사건이 관여된 그런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풀면 좀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풀면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려면 우선 배반 사건 용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제비 2개를 포함하여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차례로 제비를 1개씩 뽑겠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값이 당첨 제비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표현 자체가 이제 살짝 좀 조건복률 형태로 되네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당첨 제비를 뽑았다라는 전제 조건에, 적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 그럼 또 이것도 6건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다 못 뽑는다. 제비는 2개 포함해서 5개, 당첨 제비 2개를 포함해 5개의 제비가 되겠다. 제비는 5개군요. 5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뽑은 제비를 더 넣지 않는 거니까. 당첨 안 된다. 그럼 이제 3개, 2개 가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갑이 당첨 제비를 뽑겠다. 그러면 첫 번째 갑이 먼저 뽑는 거였죠. 뽑는 가지수는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호,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군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뭐 계산이 왜 이렇죠? 와, 여기는 좀 20분의 그러면 20-6 처리해 주겠고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뭐 약분해서 여기 뭐 4 가면 되겠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얼마가 됐습니까? 14분의 2,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뭐 7분의 4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와, 요 진짜 동요구 문제는 요번에 이제 6건에 죽고 살 겁니다. 적어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6건으로 해서 적어도 하나 뽑았을 때라는 전제 조건 하에 또 갑이 또 당첨제비를 뽑는다. 이런 모양 형태니까 큰 틀에서는 또 이제 조건부 확률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야만 또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건부 확률에 6건이 또 관여된 이런 표현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 아니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 4명, 3학년 3명 학생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동시에 뽑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뭐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뽑힌 2명의 학생이 다른 학년이다. 그럼 뭐 2학년 4명 중에서 1명 뽑고 3학년 3명 중에서 1명 뽑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7 곱하기 6인데 6은 2로 나누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뭐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3 약분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와, 간만에 아주 또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즐겁게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10과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최대 공익수가 1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자, 그렇다면 10과 서로 소가 되려면 2 곱하기 5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2라는 인수하고 5라는 인수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소가 되는 것보다는 2하고 5라는 인수가 있는 집합을 구해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여사건을 이용한 형태의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2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50개가 되겠고요. 5라는 인수는 5의 배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건 또 20개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합의 법칙 개념에서 12배수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0개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자, 이때 그러면 2라는 인수와 5라는 인수가 있는 이런 집합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50 더하기 20 빼기 10 이렇게 합의 법칙 형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사건의 형태에 되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 빼기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100분의 6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건 뭐 10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뭐 5분의 2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6건의 확률 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좀, 자, 서로 소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6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EVENT, EVENT. 자, 이제 이라는 알파벳이 2번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해가면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E하고 V가 첫 번째 오도록 나열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부터 구해야 되는데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이렇게 열심히 나누게 해야 되겠습니다. 5, 4, 3, 2. 2가 이제 하나 더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요건 좀 몇 개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20에 60까지가 되는 겁니까? 자, 전체 60까지 중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2가 맨 앞에 온다. 그럼 2를 좀 하나 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4개의 단어를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V가 이제 맨 앞에 온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V 빼고 4개를 나열해 두면 4 팩토리얼에 그때 이제 2가 2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처리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24가지가 되겠고, 그럼 12가지가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확률을 구해달라. 60분의 36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6으로 약분하게 되면 66은 36, 6이니까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약분이 한 번 또 되는 거요. 자, 이렇게 처리되면은 10분의 3, 5분의 3, 5분의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제 문자 나열 이 부분들에서 뭐 겹치는 부분이겠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2가 V 이렇게 이제 맨 앞에 오는 경우인데, 뭐 둘이 동시에 앞에 올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배반 사건 형태의 확률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캠핑장의 전체 이용객 중에서 남자 이용객은 3분의 2, 여자 이용객 중에서 50%가 성인의 60%가 남자. 이거 뭐 내용들을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남자 이용객, 여자 이용객 되어 있고, 쫙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성인, 그러면 이제 미성년 이렇게 좀 나눠야 되나요?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2, 50%면 2분의 1, 그럼 유의배수 계통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를 그러면은 3분의 180명 할까요? 그럼 3분의 2 해주면 120명, 여자 60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이용객 중에서 50%가 성인이다. 그러니까 30명이 성인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성인이 60%, 그러면 성인이 40% 했나요? 성인을 이제 X라고 할까요? 자, 성인 X라고 해주면 10분의, 자, 40%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가 이제 30명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5분의 2에다가 또 2를 또 약분하면 15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75명. 자, 성인이 75명이었다. 이렇게 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남자가 즉 60%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45명이 되겠죠. 45명 되겠고, 그렇게 되면 미성년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서 빼는 거니까
75명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뭐 나머지 더 채울 수 있는데 뭐 그만하죠. 뭐 이 정도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자, 전체 이용객 중에서 한 명 딱 선택했는데 남자 이용객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성인이 아닐 확률. 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남자 이용객 120명이 되겠고, 자, 성인이 아니다 미성년 75 해주면 이제 문제의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가 보이니까 5, 1은 5, 5, 25가 됐고, 5, 20, 5, 4, 20 처리가 됐고, 3으로 또 약분되는 거거든요. 3, 5, 15, 3, 8, 2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8분의 5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그 다음에 문제 좀 잘 읽어보고 이제 조건부 확률. 자, 남자라는 전제 조건에서 성인이 아닐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120 중에서 75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3분의 2에다 50% 이렇게 됐을 때 센스 있게 이제 유기 배수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체 개수를 처리해 간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3분의 2 그거에 또 다시 뭐 2분의 1 뭐 이런 형태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숫자를 좀 이렇게 좀 키워서 표 만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풀이하는 방법이 맞겠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 공이 들은 주문에서 값을 차례대로 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값과 을의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연속하는 자연수일 때 값이 적힌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요? 오호, 그러면 값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값과 을이 되어 있고 값을이 차례대로 꺼낸다고 했으니까 값이 먼저 꺼내야 되겠죠. 값 꺼낸 숫자가 1, 2, 3, 4, 5, 6, 7 얼마까지 써야 되나요? 8, 9 이렇게 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연속하는 숫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꺼낼 것은 첫 번째는 2, 9일 때 이제 8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가운데 숫자는 이렇게 지금 3을 꺼냈다라고 하지만 연속하는 숫자는 이제 작은 숫자 2도 있고 4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이런 숫자들은 앞뒤로 해서 이제 2개씩 되는 거니까 7개의 수에는 2개씩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이곳은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전체가 지수는 14에 그 다음에 14,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전체 가지수. 자, 이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뭐죠? 자, 값이 꺼낸 공이 홀수다. 홀수는 이제 이곳 3, 5, 7,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세 가지에는 2배에서 이제 6가지가 되겠고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일을 하고 있는 저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6분의 8 처리가 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이제 2분의 1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값을 순서대로 꺼냈다라고 돼 있어서 뭐 그거에 맞춰서 뭐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이제 나왔을 때 그다음 문제에서는 또 꺼낸 공이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 이렇게 됐으니까 연속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좀 일일이 고려해 주면 되겠고 자, 이제 뭐 곱하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일일이 좀 조사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관여돼 있지 문제 자체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n번 던져서 유기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이기는 내기에서 n이 몇 번 이상 던지면 던지는 쪽이 유리한가에 성립하도록 하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알아라 이런 얘기네요. 일단은 근데요 적어도 한 번 나온다라는 표현은 전체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유기눈이 자 나올 확률은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안 나오는 확률을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기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겠다라고 되니까 유기눈이 전혀 나오지 않겠다. 다른 눈이 나오는 확률, 그것은 전체에서 빼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항시켜서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6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시 좀 곱하기를 그럴싸하게 되면 6의 n제곱은 이제 2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자,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n이 얼마부터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n이 2가 됐을 때는 뭐 25에 50에 30 뭐 안 되겠죠. n이 이제 그럼 3.5도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할까요? 3이면은 6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2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좀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약분해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3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108이 되겠고, 여기 이제 125가 되는 거니까, 125 쪽이 더 크니까 n이 3일 때는 안 되겠습니다. n이 4가 되게 되면은 6, 6, 6, 6 네 번째 곱하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5의 4제곱은 이제 625라는 걸 좀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해서 계산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36 곱하기 3, 6, 18 이렇게 처리해보면 되겠습니까? 6, 8, 48, 3, 8이 24, 28 처리해주면 되겠고, 3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500, 게다가 6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n이 얼마가 되게 되면 4번만 되더라도 훨씬 또 유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 하게 되면 6이라는 놈이 적어도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확률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좀 표현해가는 이런 내용만 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적어도란 표현이 또 여삭간 형태의 표현의 또 대표적인 모양이니까 전체적인 풀이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집합 1, 2, 3, 4, 5가 주어져 있고요. X집합이 1부터 10까지 되는데 이 X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B집합 되어 있습니다. B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집합은 원소가 2개 이상 돼야 되겠고 교집합은 1개이거나 2개. 이거는 동시에 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 1개가 되는 이런 경우, 그럼 B집합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면, 일단은 A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A집합의 원소에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원소가 최소 좀 더 필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지금 1, 2, 3, 4, 5 이렇게 집합해서 원소를 좀 골라 놓은 거고요. 다음은 6, 7, 8, 9, 10 이곳에서 원소를 좀 골라 놔야 되는데 최소 지금 이제 2개 이상이 돼 있으니까 최소 하나라도 골라야 되겠죠. 와,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 개수들 쭉 구하게 되면 부분 집합은 이제 원소는 하나씩 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경우 요거 하나만 좀 싹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 곱하기 여기가 32에 31이 되는 건가요? 31? 이렇게 처리 되니까 5, 3, 15, 155 이렇게 돼서 가지수가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교집합의 개수가 이제 2개인 경우를 조사해달라. 그럼 이제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B집합 채워놓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쪽에서 원소들. 이제 우리가 이제 2개가 돼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골라도 되고, 하나 골라도 되고,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이 전체 모양이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사실은 5 컨벤션 제로 더하기 5 컨벤션 1 더하기 5 컨벤션이 많지 않으니까 다 쓸까요? 3, 5, 이거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이 부분이 2의 5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5 컨비네이션 채로 이 부분만 빠지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2에 10이니까 3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B집합에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 뭐 한 집합을 선택한다.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2의 10제곱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155 그런 거 하고 320 더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자, 이게 아이고 왜 계산이 안 되죠? 475가 되는 건가요? 47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라는 인수가 없죠. 2의 10제곱.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곧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2의 10제곱분의 475. 뭐 1024로 고쳐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호, 약분이 안 되는 숫자가 엄청 커지는 그런 형태로 좀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8번 동우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여러분들 좀 학습하는데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